반갑습니다. 방금 여기 오늘 정말 이 참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통령이라고 받들고 정말 그야말로 지랄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또 끝나고 또 2기에 들어섰는데 아무튼 우리는 명백한 불법 통치 그 지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충분한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60개월 5년간의 그 손해배상을 받는 청구 소송에 오늘 1차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난 한 세월 동안에 수많은 고발을 이어왔습니다. 소송도 40차례가 넘고 고발도 지금 50차례가 넘고 모든 법적 그 서류 사건 번호만 하더라도 150건이 아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여기 서울고등법원에 그 지금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처벌을 바라는 그 재정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그 재정 신청 이유서를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되어서 지금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은 다른 분들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공권력은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총장 여기 법원 안에 가서 국민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재정 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지금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출발해 다녀오십시오. 자, 제가 접수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사진 찍고 가시죠. 문재인이 여기서 도망가려고 그래. 김장김치 까나리 쳤댔어? 문재인 새끼야. 아름다운 새끼야. 너 엄마 사람 다 보냈어. 지금 아다미 방송하고 나우코리아 그다음에 정지만 TV 있거든요. 예. 다른 방송으로 그러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버퍼링이 좀 지금 이제 심한 것 법원에 같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자료 청구 소송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선고한 그것에 있어서는 수많은 헌법행위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파괴되고 유린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룬 작자들이 헌법재판관 그들이었습니다. 도대체가 국가를 운영하는 헌법기관 맞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한두 개 같으면 법적 해석을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생각이니까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헌법재판소 10가지 11가지가 그게 한두 가지 잘못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고의적으로 해야 될 짓거리를 안 하고 엉뚱한 법 해석을 하고 그게 바로 불법단의 헌법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대선을 짓거렸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마치 총을 쏘면서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했지만 총알이 없든지 안에 뭐가 없든지 해서 사격에 발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파면된 바가 없습니다. 파면된 바가 없는 대통령을 두어서 맞습니다.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되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은 이렇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농락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 공직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불법 가짜 대통령을 5년 내내 대통령으로 받드는 이런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간첩새끼 배때지 우리의 하나대 개새끼야. 아 시끄러. 우리의 주장이 틀린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 저를 비롯해서 헌법소보다는 법적 제재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도 경호원들, 경찰도 돌아서서 왜 우리의 길을 막냐? 돌아서 저 가짜 대통령을 끄집어내라고 외쳤습니다. SNS도 뿌려 많이 뿌렸습니다. 우리의 구국투쟁을 저 청와대 문재인 저 일당들은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송상에서도 내가 왜 가짜 대통령이냐 그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낼 법조문이 없습니다. 국민이 뽑아주었다고 내가 대통령이다? 여기 우리 2인 이상의 국민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끼리 대통령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분명히 대통령을 뽑는 또 어떤 단체 대표를 뽑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그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탄핵이었고 당년 물려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파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면되어 거리된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다수 득표자라는 문재인이가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에 물어도 용납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저 일당, 주사파 일당들에게 농락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 다시 지난 시간이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제 위치, 제자리로 공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1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뜻은 첫째, 국민 계몽에 있습니다. 둘째, 가짜가 그동안 챙겨간 부당이득 그리고 뒤로서 축적한 그런 재산 등등 그들에게 우리는 손해배상을 받을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탄핵부여 소송만으로도 38차례를 지금 이어왔습니다. 현재 6건이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분명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완전히 자빨 개판 법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 피고에게 이런 소송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도 전하지 않고 그러고서 선고 날짜를 잡습니다. 재판 변론 기일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엉당각합니다. 아무리 소통에 강조하고 강조해도 못 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의독형 동문서답 판결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그것은 불법 탄핵이었고 당연 무효였기 때문에 그 당연 무효의 법리로서 저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법리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수원지방법원, 인천법원, 의정부법원, 춘천법원, 대구법원, 부산법원 등등으로 전국의 지방법원 행정재판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건이 계류 중인데 지방법원에서는 적시로 문재인 이런 소송 들어와서 한 달 이내에 답변하세요 라고 하고서 적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너무너무 다른 비정상적 재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들어가고 있는 대법원 역시도 우리가 대법원에 올라갔었고 또 그것이 못마땅해서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다 상세한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접어두고서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못지않은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생업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소송비를 마련하고 이래야 합니까? 전쟁에는 정교전과 비정교전이 있습니다. 정교전은 총포탄의 소리가 터지는 게 정교전입니다. 비정교전은 온갖 거짓, 조작, 모략, 선동 등등으로 적의 단합을 흐트려 놓고 적의 판단을 흐트려 놓는 그런 그 전술이 비정교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산자와 무산자, 기업가와 노동자, 집주인과 세입자, 공급자와 소유자 등등 모든 지방은 옛말이고 갈갈이 공론을 분열시키기에 저 주사파 일당 문재인의 가짜 공화국은 발버둥 쳐왔던 것입니다. 그 5년간에 그들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어제부로 물러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잔당들이 국회 다수 여당의 야당이죠. 야당의 그것으로서 폭력적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등등의 대한민국은 결코 지금 온전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포가 터지지 않는 비정규진이지만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헌법기관에 앞장서서 헌법을 파기하고 유린하고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서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진짜 대통령은 온갖 법으로서 얽어밀고 감아쳐서 감옥 생활을 지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며 그냥 무사태평한 것입니까? 나라가 있을 때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잠자리 있고 나의 행복, 나의 생명, 나의 신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찍이 먼저 알기에 먼저 이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서서 수많은 행정소송, 형사고발, 민사소송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대한민국 유권자가 3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는 1,500만 명의 이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정규전에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마저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똑바로 인식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모양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조료 청구는 한 달에 100만원씩 60개월 6천만원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데 청구와 판결은 다릅니다. 청구는 한 달에 1,000만원을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억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재명이 판단하는 법관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청구하는 100만원을 다 인정해 줄지 50만원일지 아니면 5만원일지 아니면 전혀 인정 안 된다고 할지 그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압니다. 그런데 60개월 다 한 번에 청구하기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달분만 청구하게 됩니다. 원고 각자 60개월 분 중에 한 달분만 한 달에 100만원씩 6천만원을 받을 것인데 한 달분 100만원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달분에 대한 판결을 얼마로 판결 받는지 그것을 보고서 그리고 그 판결 받은 금액을 가지고서 나머지 59개월에 단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차는 변호사 없이 우리 헌법소 단원끼리 자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만은 2차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천 명, 수십만, 수백만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있습니다. 그 한 달분 한 3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펌프질 할 때 그 물 한 바가지 묻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3만원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내시면 그 3만원으로 한 달분을 청구하고 그 한 달분에 판결해서 나머지 59개월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원을 내고서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는 한 달에 빗자루 100만원을 주라 할지 10만원을 주라 할지 모르겠노. 그 59개월의 비용도 다 한 번 내고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결 금액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일단 내가 3만원만 내면은 법원의 판결 금액 60개월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3만원 그 정도야 하고서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금액 소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두루두루 널리 전파하시고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2차, 3차 계속 이어지는 그 소송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서 가짜 공화국 주사파 일당들로부터 우리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그 청구 원인 속에는 국회가 뭘 잘못했고 헌법재판소가 뭘 잘못했고 중앙선관위가 뭘 잘못했으며 왜 가짜 대통령인지 왜 국민이 뽑아준 문재인이가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이었는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개통령입니다. 개새끼. 왜 불법 가짜 대통령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이 나라의 공직자, 공법인 공직자 새끼들의 근무 정신을 똑바로 인식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정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저질 악행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문재인 이 위조료 청구 소송의 참여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계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1차 소송에 들어간 이 소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할 바 없대. 정말 알고 보니까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등의 이 개판이 참으로 말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국민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 참여에 손해볼 거 없어. 3만 원 내면은 6천만 원 될지 3천만 원 될지 아니면 1천만 원밖에 안 될지 100만 원이면 또 어떻습니까? 3만 원에도 100만 원 손해보는 장사 아니네요. 응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정작 잘못 이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실상을 아셔야만 피 흘리지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질문했습니다. 하십시오. 예, 정중환 TV 정중환입니다. 그 윤석열에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엔 윤석열이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데 윤석열을 상대로 또 진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 먼저 지금 전제의 말씀 그것에 공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으로 당연 모여된 파면 선고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탄핵 모여 행정소송에는 비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사자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2017년 이래 아직도 남은 당신이 5년 임기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완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구로서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박근혜 대통령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19대가 엉터리 임기 5년을 하고서 나갔지만은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과 불법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이어진 20대 대통령 20대 역시도 18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당연히 가짜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무효입니다. 네, 당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0대 대통령이라고 취임하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저는 똥부든 부지깽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바쁠 때는 부지깽이도 거둔다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어떤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 시점에 급박하게 필요한 그런 부지깽이 정도지 정법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문재인의 불법 가짜 공화국 60개월이 끝나고서 오늘 첫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또 윤석열 이후에 언제 이 사실상의 임기입니다. 법정의 임기가 아닙니다. 사실상의 임기가 언제 끝날지 그때 또 소송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 그리고 정말 많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서 헌법 소송 많이 하지만 뭐 되지도 않잖냐, 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냐고 하는 그런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에 기대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가자고 그렇습니다. 그럽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법이 아닙니다. 편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잔임기를 완수하고 다시 19대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그 선거일에 국민이 다 참여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 법률의 적합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기관 작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지 모르면 몰라서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지만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참으로 잘못된 작자들 집단들입니다. 어느 소송에서도 국회도 나 잘못한 것 없다. 헌법재판소도 잘못한 것 없다. 중앙선관위도 대통령도 답변 같은 답변 한 건도 못 받습니다. 이것이 이 실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 그들의 태도고 수작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선택해서 참으로 위험스러운 살얼음을 밟고 건너는 안도의 한숨을 윤석열에게 걸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 분명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어느 선거 후보자의 그런 후원회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임기를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에 복귀해서 더 이상의 대통령 업무를 하기 싫다고 안 한다 하더라도 당일로서 적시로 하야를 하더라도 사직서를 쓰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복귀했다가 시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후보자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대통령 박근혜를 이용하여 그분을 밟고서 자기의 부귀경달을 쫓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우리 태극기 동지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탄핵당했습니까? 어떻게 탄핵됐습니까? 탄핵당한 법을 아십니까? 그 법을 알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법 다 나열하자니 그렇게 많은 법이 있어 듣는 귀가 정말 소란스러워서 다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오늘 이 지경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에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려놓는 그런 법조인들이 투성입니까? 왜 어떻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변호사는 단 한 사람도 탄핵은 무효다라고 이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 문재인 새끼야. 참으로 뭐가 정의고 자유고 진리고 민주입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법치, 자유, 정의, 민주
짓는 게는 물지 않는다고. 어떻게 떠들기만 하고 정작 이런 걸고서 소송하자니까 소송하에 한번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비굴한 떠들기만 하는 입, 그게 진정한 애국일까요? 우리 많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소다 이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행진을 하고 지나가도 우리 단 한 사람도 야, 저 엄청난 대열을 우리는 부럽다, 참으로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바라본 헌법소호단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헌법소호단 단 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떠들기만 했었지, 함께 소송 참가하자고 몇 번을 정령해도 동참하지 못하는 그 비굴한 애국, 거짓 애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라 하십니까? 태극기 동지 여러분, 그런 태극기 리더들의 속은 단체에 계신다면 헌법소단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5년 6년 추우나 더우나 주머니 털어서 차비 내고 밥 사 먹으며 후원금까지 내면서 이렇게 긴 투쟁을 해왔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국민 모두가 그러하지만 또 그 앞장서 있는 태극기 국민들부터 먼저 정신 차리고 국민 계몽을 위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불법 통치에 대한 손해배상 위조료 소송에 먼저 참가하셔서 이 소송이 참으로 엄청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고로 다수 당사자가 참가한 그런 소송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헌법소호단의 소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소송입니다. 감사합니다.